오늘은 제가 과감하게 여성의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둘 중에 뭐가 좋은 건지. 날계란을 넣은 채로 오셨어요. 여성분이 응급실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남편이 깨봐라. 깨보라고요? 아니 날계란을 넣고 나는 삶아봐라 이럴 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TV의 정민이요. 오인혜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다렸어? 보통 잘생긴 남자 게스트 나왔을 때가 가장 기쁘고, 두 번째가 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오셨을 때 가장 반갑거든요. 궁금한 조회수도 게 잘 나오고 맞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맞습니다. 오늘 근데 그냥 산부인과 의사분이 아닙니다. 네. 우리 오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미모와 실력을 겸비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MC를 따라가나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남자 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남성의 크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과감하게 여성의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과장이자 분만실장을 맡고 계신 최세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두렵지 않으시죠?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방송 출연을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몇 번,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나가는 거는 뉴스 사이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설명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내용들을 위주로 딱딱하게 진행을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딱딱한 거 딱딱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농담 알아들으세요, 선생님? 그럼요. 교수님이시니까. 산부인과인데요, 저희. 저희 산부인과 의사분인데. 아래쪽에 관심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래쪽에 관심 좋습니다. 우리랑 뭔가 결이 맞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은 그 웃음에 대한 부담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저희의 흐름에 몸을 딱 맡기시면은 둥둥 떠서 어느 순간 안드로메다에 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문의 몇 년 차신 거예요? 이제 트레이닝 끝나고 전문의 된 게 벌써 이제 15년이나 됐네요, 벌써. 근데 동안이시다. 아니 너무 젊고 이 미모가 너무 출중하시니까 사실 의사라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은 하긴 15년이나 됐으니까 막 과장의 분만실장을 달지.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그러면 이제 그 위는 없음. 그 위는 뭡니까? 아니죠. 원장? 병원장? 위도 있습니까? 부장? 이런 건가? 과 안에서는 저희는 이제 과장이 제일 위인 거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윗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과 운영을 제가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 것 뿐이고. 15년 차.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을 때 일반 동네 병원을 가기도 하고 대학 교수님 계시는 대학병원을 가기도 하는데, 꼭 위중한 병이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을 때만 대학병원을 찾는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으면 사실은 경증질환은 1차에서 보는 게 맞고 중증일수록 3차에서 보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도 가벼운 질환이어도 큰 데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꼭 그렇게 이제 찾아오시기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대학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주로 보고 있고, 암 같은 경우에는 부인암은 개인 병원에서 보기는 어려운 질환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보는 거고요. 전 대학병원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좀 병원에서 가라고 병원 하거든요. 선생님이 제발 대학병원 가라고 하는데 전 여기서 할게요. 저는 우선 그 기다리고 그쵸, 예약 잡기 어렵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 하면은 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오윤혜 씨는 일단 선생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의 운을 믿어. 이하늘 원장님도 저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장비가 없다 나는. 다른 대학병원 가라. 한양대 가라 소개해주겠다. 아니요 저 그냥 오늘 할래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근데 다행히도 정말 잘 끝났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분만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둘 중에 뭐가 좋은 건지, 그러니까 산모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왕절개가 자연분만보다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긴 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리 마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왕절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예전만큼 위험한 그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산모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산모는 의사의 의견이 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네. 이거는 무슨 당연히 소문이겠지만 제왕절개를 더 선호한다라는. 맞아요. 왜냐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자연분만은 좀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있죠. 왜냐하면 네. 제왕절개를 잡아놓으면 그 시간에 그냥 하면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그렇지만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산과 의사를 옵스티트리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옵스티트리션의 그 어원을 보면 네. 이 아기가 나오는 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아.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나의 생활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접고 분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제왕절개를 하는 거에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산모분들이 물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나이나 뭐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네. 사실상은 기본적으로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아기 위치가 괜찮고 뭐 전치태반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20대 초반 산모보다는 40 넘은 산모가 당연히 더 힘들고 키 140대 환자보다는 70 넘는 산모들이 아기도 잘 낳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체격 조건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골반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누가 봐도 제왕절개 하셨잖아요. 숭풍숭풍 자연분만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기가 거꾸로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36주까지 안 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한 4주 전에 한 달 전에 검진 가는데 네. 선생님이 저한테 당장 이번 주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오. 뭐가 새고 있다. 양수가 양수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아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한 달 전에 준비하려고 출산 가방 싸잖아요, 원래. 뭐 젖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쌌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낳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눈이 커지면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산소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다. 근데 저는 양수가 새는 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양수라는 거는 액체니까 맞아요. 이게 좀 확 좀 나오던지 했었어야지 아 양수가 나왔구나 느꼈을 텐데 오.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다 검사해 보시더니 그래서 긴급하게 오. 그 바로 수술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수가 샜는데도 저처럼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시는데 네. 간혹가다 그거를 원래 이제 임신 중에 분비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또 그냥 그런 상황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병원 이제 오는 간격이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왔는데 원래 날짜에 오셨는데 양수도 줄어들었고 검사하는 거 보니까 조금씩 새고 있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근데 산모분 모르지.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몰라요. 그러시는 경우 꽤 가끔 있으세요. 그럼 딱 네. 보이나 보죠. 양수가 지금 새고 있고 양이 부족하다 이런 거. 일단은 양수 양을 저희가 측정할 때 그 전이랑 비교해서 명확하게 줄었을 때는 혹시 새는 건 아닌지 생각은 해봐야 되니까 양수가 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검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윤혜 씨랑 저랑 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양수가 흔히 터지거나 아니면 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터지는 경우에는 진짜 누가 봐도 터졌다 흘러. 느낌처럼 아, 팍 약간 소리도 나면서 다량이 쏟아진대. 그럼 진짜 긴급한 거죠 이거는. 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 빨리 아, 그래요? 가긴 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둘 다 좀 그 자궁이 일찍 벌어졌나 봐. 그래서 저도 예정일보다 한 2주, 3주 정도 먼저 조금씩 분비물이 늘어나는 것 같길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출산 앞두면 또 잠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밤새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양수가 새는 경우에는 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저도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거든요. 갑자기 전민기 어디 갔습니까? 저 양수 샌 것 같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양수가 새는 게 맞았던 거야. 그래서 저도 우와, 그때 신기하다. 바로 분만 준비하고서 이제 저는 자연분만으로 낳기는 몇 했거든요. 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거의 한 24시간 안에 낳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통 양수 세고 나서 24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안에 만약에 아이가 나올 준비가 안 되면 그때 저도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딱 시간에 맞춰서 그거 아이가 신기하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왕절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기들이 이렇게 눌려 있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기들이 이렇게 막 옮겨져서 뭐 그렇다. 그래서 제왕절개가 여자들의 몸에 좀 안 이렇게 좋다.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속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맞나요?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왕절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배를 이만큼을 열잖아요. 네. 예. 열고 닫고의 시간도 있고 마취의 시간도 있고 자연분만하면
특별히 뭐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음부 절개를 하긴 하지만 한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 게 당연히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자연분만이. 그럼요. 그럼 막 이렇게 장기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지는 건 맞습니까? 장기들이 옮겨지는 건 아니고 그럼 어차피 똑같이 커져 있던 자궁 때문에 눌려서 다른 데 가였던 애들이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든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배를 여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피도 나고 하게 되면서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술 후에는 어떤 수술이든 장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각각의 그 분만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자연분만을 한 입장에서 장점이야 뭐 많이들 아시니까 단점을 딱 생각해 보면 일단 저는 치질이 생겼거든요. 언니는 안 생겼지? 전혀. 네. 이거 공감하시나요, 선생님?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산모분들이 임신 중에도 워낙에 치질이 있으셨던 분들은 점점 심해진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아기 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아기 날 때 이것 때문에 못 낳진 않나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못 낳진 않는데 점점 더 나와요. 같이 나와요. 애기랑 같이 나와요. 네. 저희가 힘들 둘째 같아, 둘째. 경부할 때처럼 계속 그렇게 힘을 주게 하면 그 당연히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분만하고 나서에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제왕절개 하신 분보다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애기가 저도 이것도 들었는데 자연분만 하면 엄마의 태반이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쓱 이렇게 그래, 한번 그래, 훑고 그래, 나와가지고 그래. 애가 면역도 면역력이 좋고 좋아지고. 막 건강에도 좋고 애한테 진짜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면역력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태반의 문제는 아니고요. 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 내 상재균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할 때는 그 안에 다 우리가 소독해놓고 소독한 상태에서 딱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분만할 때도 소독을 하긴 하지만 워낙에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질 내 상재균들은 거기에 이제 아기가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은 알러지 하나도 없고 둘 다 제왕절개로 꺼냈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진짜 감기만 가끔 걸릴 정도로. 코로나도 뭐 3일 만에 바로. 저는 제왕절개한테 그런 거 사실 걱정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자연분만 하고 싶었어요.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애가 안 돌아서. 여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분만 제가 이제 한 입장에서 단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 여성의 크기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이제 질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되기까지가 제왕절개보다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내용인가요? 많이 좀 넓어진 느낌이랄까? 일리가 있죠. 그치? 그래요? 애기 머리 사이즈만 해도 그죠? 한 몇 9cm가 넘죠. 애기 9cm. 머리 사이즈가. 네. 단면이. 큰 애기 머리가 질 내를 통과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분만을 하신 분들은 제왕절개를 하신 분보다 더 이완되기가 쉽고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어머님들 보시면 굉장히 여럿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막 밤에다가도 7명, 8명 논에서도 났다. 그래서 나중엔 그렇게 쉽게 나왔구나. 나올 수가. 이미 늘어나 있어서. 그럼요. 그 너도 둘째, 셋째 낳을 수 있겠네. 쉽게 낳겠네, 이제. 늘어나는 건 맞다. 근데 회복이 얼만큼 어느 정도 기간에? 회복은 그거는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 이런 거? 네, 그럼요. 그 도움이 많이 네, 됩니까? 그럼요. 예. 골반을 보면 이렇게 얼기설기로 근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소변보는 요도가 내려가고 질이 내려가고 항문이 직장 있는 그쪽이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겔 운동을 하면 이걸 좁혀주는 거예요, 계속. 네. 이 항문을 받치고 있는 항문과 질을 다 받치고 있는 이 골반 근육을 다 이렇게 좁혀주는 거기 이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정도의 효과 있습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릴 때 이게 한 번 하는 게 천천히 10초 동안 조였다가 푸르는 거. 지금 우리 구독자 다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였다 푸르는 10초. 거. 조였다 푸르 10초 동안 조였다 푸르는 거를 10번 하는 걸 한 세트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한 세트를 하루에 10세트. 너무 교수님. 다시 1000번을 하라고요? 하루에요? 100번이요, 이거는 100번. 천연 떼고 돌아가는 거 천연 네. 떼고 아직 근데 출산 전으로. 일단 한 번 시작하면 한 세트는 하시고요.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해야지. 그럼 또 한 번 10번 해도 한 세트 끝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하루에 한 10세트 하면 벌써 100번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자연분만을 해서 100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루에 그 10번씩 10세트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돼요? 물론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40, 50대가 20대 피부 같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의학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환자의 노력이 우선이다. 그 수술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쁜이 수술 이런 거. 그건 이제 모양을 하는 거고. 아, 그래? 네,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레이저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이제 그 저희 남편 크기에 대해서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이 요즘 역으로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내가 작은 게 아니고 네가 큰 거다. 네. 이 얘기를 하던데 이 여성의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키 큰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아내가. 아, 진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 뭐 손가락도 더 크고 뭐 다 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그 남성분들도 절대적인 크기 말고 이 작았을 때랑 컸을 때랑 그 차이가 중요한 것처럼 결국은 그 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원래 그 크기 말고도 수축을 했을 때, 그러니까 힘을 아까 말씀드린 케겔 운동처럼 했을 때 얼마나 강도가 되는지. 넓어도 넓어도 근육으로. 수축만 잘하면 되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인 산부인과 의원들에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내 안에 뭐 둘레나 이런 길이나 이런 거를 다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레와 길이를 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축력을 확인을 하는 기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서 하는 건 아닌데 개인 의원들에서는 왜냐하면 그건 환자분들의 니드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탄력이라든지 수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케겔 운동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치, 이거를 매일매일 집에서 우리가 10세트씩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질 탄력 에센스. 에센스. 그리고 병원 가서 레이저 치료 받기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매일매일 케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 진짜 고민이에요. 저도 이거 말해가지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더 쪼이게. 아니 근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개인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올인원 케어 클리닉으로. 미백이라든지 고기 탄력, 질, 에센스 이거에 관련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니즈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도 내야 되고 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궁 골드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그냥 아주 청결하고 간편하게 이렇게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쭉 짜서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넣고 나서 잘 들어가게끔 하려고 이제 누워서 넣은 거예요. 네. 앉아서, 아니, 다른 서서, 걸로 사용한 거 아니죠? 서서 넣으면은 새까봐. 그렇죠. 흐르니까 밑으로. 이제 잘 쓰고 잘 닦아가지고 놔뒀는데 제 딸이 이거 주사기인 줄 알고 자꾸 병원 놀이에 쓰는 거야. 할 수도 있죠, 뭐. 너무 신기해. 좀 2차 장난감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여궁 골드는 세정 청결뿐 아니라 수축, 보습, 탄력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피부 재생 성분 포지 F 4가지 성장 인자를 배합한 성분으로 세포 재생, 주름 개선,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약산성. 여기가 정말 Y존 환경이 약산성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pH 4.5 밸런스로 여러분들의 Y존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그래서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했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여궁 체험분 2세트 보내드리니까 1588-5570 또는 고정 댓글 바로 가기 링크 클릭하시면 여궁 골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런 걸로 고민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궁 골드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거의 지금 이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궁을 가지고 탄력을 줬다면 우리 피부를 촉촉하고 또 탄력 있게 가꿔줄 수 있는 바로 버텍스 넘버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 SNS에 인증샷을 올렸는데 샴푸가 똑 떨어진 거예요. 미리 주문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다른 샴푸를 썼더니 막 간질간질하고 제가 또 샴푸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버텍스 넘버원 샴푸 구매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카페에서 계속 머리 뜯었던 게
아니 카페 머리카락을 이만큼을 뽑아가지고 본인이 다 줍고 버리긴 했습니다만 머리가 너무 엉켜가지고 그날 아주 보는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저희가 빠져있는 제품이 바로 버텍스 넘버 원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임산부까지 다 쓰실 수 있고 EWG 그린 등급의 향료 알러진 프리 자연 유래 7종 추출물 원료 자체를 정말 안전하고 좋은 성분들로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이거 약국 화장품 느낌 난다. 오, 맞아. 요 리뷰가 정확합니다. 디자인도 좋아. 맞습니다. 청담 SSG와 신세계백화점에 지금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버텍스 넘버 원으로 여러분들 바디 제품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후기 쭉 읽어보니까 네. 처음에는 뭔가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 아니면 다른 제품 못 쓰겠다 하는 네. 후기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여러분 믿고 한번 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오정TV 보고 구매했다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샘플 키트를 잔뜩 챙겨드리기 때문에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라이프를 아주 활력 있고 건강하게 책임지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뭐 요즘 다들 잘 챙겨 드시니까. 근데 이 제품은 너무 간편하고 가격이 경제적이에요. 하루 한 번 한정만 그냥 먹으면 돼요. 이게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품이 별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타협하지 않은 엄선된 원료와 품질에 더했지만 이게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복잡한 유통으로 생기는 거품을 뺐기 때문이에요. 지금 소화 흡수에 용이한 영국산 해조 칼슘을 썼고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급 원료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GMF 공장에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10,000원대잖아요. 자, 2달분 60알입니다. 15,900원이고 오정TV에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배송비까지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10종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미네랄 10종까지 있는 하루에 한 알로 여러분들의 일일 섭취량 100%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였습니다. 네. 자, 최재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이제 과추형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신 게 남성들이 본인의 크기가 보통 일반 남성분들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한 13cm 이상이 넘어가면 본인이 그래도 한 서울대 뭐 연고대 정도 수준은 된다, 인서울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여성들이 집에서 어떤 그런 거를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수축력에 대한 자가 진단이요. 네. 수축력이나 혹은 뭐 어떤 길이, 나의 크기나 이거에 대해서. 근데 크기를 확인하는 그거는 저는 비위생적이어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접대 그 김지원 원장님 나오셨을 때 여성분들이 그 되게 특이한 환자 거기에다가 포도 막 계란 넣는데 깨져가지고 맞아. 막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아주 응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후기도 있었는데 혹시 뭐 비슷한 사례 있으셨던 적 있나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직접 넣은 경우보다 사실은 이제 파트너의 문제였던 경우들을 저는 이제 목격을 했었는데, 네. 물론 아까도 뭐 남자분들이 본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너의 수축력이나 너의 넓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분께서 계란을, 삶은 계란 말고요, 날계란을. 날계란. 네, 날계란을 넣은 채로 오셨어요. 여성분이 응급실에. 저희 이제 전공의 시절에 응급실에 오셨는데 얘기를 하시는 게 남편이 어디서 그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날계란을 넣고 깨봐라. 깨보라고요? 너의 수축력을 증명을 해봐라. 이걸 깨서. 아니 날계란을 넣고 나는 삶아봐라 이럴 줄 아니 삶은 계란 화상이 뭐 큰일 나. 아니 따뜻하니까 삶은 계란이 될 수 그만큼 온도가 궁금하다. 온도 재봤어? 나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깨보라고? 이거 그러면은 그 껍데기 계란 껍데기. 나 되게 날카롭고 다행히 안 깨진 상태로 그대로 오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응급실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 깨트리면 어떡하지 하고 겨우 깨질까봐 겁나가지고 이렇게 뺐는데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정말로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 수술해야 되죠. 그 나중에.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이 점막이 약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 그런데다 동물복지 그거 계란 아니었어 봐.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난리 나. 뭐 거기서 거기서 아니 아주 오염되지 안 좋은 계란이면. 무항생제 계란 뭐 이런 걸로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넣을 때도 조심해야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손을 넣던 해서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맞아, 보죠? 그게 궁금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도 네. 넓은가 진짜? 그게 넓어서라기보다도 이 수축력이 있는 장기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그게 일부는 늘어나가지고 들어가지만 네. 결국 이게 껴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 이렇게 힘줘서 아기 낳듯이 못 낳나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환자분들은 그럼 되게 무서워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은 아니었는데 저희 동료의 경험에서 옛날에 그 동그란 알뜰랑이라고 비누가 있었어요. 네, 있죠. 그거 단단한 거. 알뜰랑 넣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봤다고 그걸 그랬었고. 넣었다고요? 네, 네. 그럼 그런 그거는 거 넣지 남성분이 마세요. 이제 아니 그걸 자기 거는 알뜰랑에 반도 안 될 거면서 그걸 왜 넣어? 알뜰랑은 1년도 써. 녹지도 않아 그 비누는. 그렇잖아요. 녹으면 큰일 나. 와 진짜 별 희귀한 경우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네. 그 수축력을 제발 이상한 물건을 넣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주시고.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병원 가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나의 그래서 뭐 탄력도에 몇 대해서는. cm인지 써갖고 다닐 거냐? 저는 5cm입니다. 아니 아니 자꾸 나한테 넓다 그러니까 나 억울해가지고. 전민기가 작은 거지. 이거는 아무튼 그 넓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수축력, 네. 케겔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네. 궁금한 것이 네. 그 제가 둘째 계획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피임으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둘째 계획이 없고 저희는 무조건 콘돔을 낀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생겼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그건 쿠퍼. 아니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쿠퍼 베이비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피임 방법들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배운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피임 방법이 100%짜리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콘돔도? 그럼요. 네. 콘돔도 일부가 불량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네. 콘돔을 잘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걸 이제 끼고서 관계를 하잖아요. 그다음 남성이 사정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정액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위로 막 액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럽니까? 넘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제대로 충분히 안 끼운 상태에서 사정을 하고 나서 빼는 과정에서 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콘돔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밖에서 사정을 해서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이미 임신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흘러나온 것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해요? 어떤 것도 100%는 아닙니다. 정작 믿지 마세요. 실한 애들이 또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공기 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럼요, 살아있구나. 살아남습니다. 네. 지금 남편 자랑하신 거예요? 아니 정관 수술 해도 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도 100%. 정관도 100%가 안 된다고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네. 물론 의학적으로는 남편분이 수술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게 그나마 지금 가장 확실한 거지만 정관 수술? 그래도 어떤 것도 100%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요, 선생님. 사후 피임약을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여자 몸에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사후 피임약을 먹는 거는 굉장히 고량의 호르몬을 한꺼번에 투입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착상도 안 되게 하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몸에서 원래 호르몬이 나오고 있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고용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은 그 피임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확실히 안 됩니다. 이것도? 네, 그거 역시나 확실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을 수도 없고 사후 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출혈이 그 이후에 계속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사후 피임약 먹으면 되지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 완벽한 피임이라는 거는 없네요. 그냥 안 하면 돼. 그렇죠. 안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피임입니다. 어디 어떻게 비법 좀 알려줄까? 그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걸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진짜 정관 수술을 해도 저희 남편이 콘돔을 잘 안 끼겠대요. 자기의 정자를 믿을 수 없고 너의 자궁을 믿을 수 없다. 2중, 3중으로 해야 되구나. 2중, 3중으로. 근데 이게 콘돔이 엊그제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네. 이게 중간에 껴야 되잖아요. 끼고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커지는 시간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피임 방법 아니야? 처음부터 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삽입 전에. 어. 삽입 전에 이제 우리는 그쪽과 다르게 뽀뽀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중간에 그거를 옷을 네. 입히는 게 굉장히 흐름을 깨고 그치. 가끔은 잘못 끼면 다시 또 뺐다가 다시 끼고 막 맞아, 이래야 맞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수술을 권했던 건데 이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면 질외 사정 이런 거 엄청 위험한 거지. 거겠네요. 그쵸. 질외 사정 타이밍을 누가 그렇게 잘 맞추겠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믿으면 안 되고요. 질외 사정 한다고 했다가 조금 흘리고 나올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분만 파트를 맡고 계시니까 임신 출산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 뭐 불임이다, 난임이다, 혹은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니까 40 넘어서도 아이를 낳는 여성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노산. 저도 오. 노산이었거든요. 35세 넘어가면 다 노산이야. 근데 요즘은 35세 넘는 분들이 좀 엄청 많지 많죠. 않으세요? 많으시죠.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요즘 뭐 35세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렇게 많으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닌 거는 아닌 이유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내과 질환을 하나씩 다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임신 중에도 워낙에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도 다른 합병증이 같이 생기는 분들도 생기더라고. 계시고 막 임신 중독인가? 네. 제 친구도 임신 오, 중독으로 맞아요.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 엄청 당뇨도 건강한 생기고. 엄청 건강한 친구인데 제가 노산이어서 되게 서러웠던 적이 제왕절개를 하고 이제 거기 회복실에 갑니다. 네. 근데 나는 진짜 걷지도 못해. 막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저기 앞에 20대야. 엉덩이를 싹싹싹싹 건들면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순간 진짜 아, 눈물 나오지. 이래서 나이 차이가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아가씨입니다. 젊은 산모 엄마야. 진짜 회복이 분명히 내 옆에서 같이 본만 했는데 이 속도가 거기 LTE야. 나는 진짜 어디 누리호 말고 메가패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확실히 그 나이에 따라서도 회복력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요. 나이에 따른 회복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네. 이거 진짜 서럽습니다.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은 노산의 기준은 지금 몇 세라고 보세요? 나이 많은 산모들이 많아졌다고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똑같이 35세? 여전히 35세인 거고 35세를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잡아놓는 이유는 그때부터가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기형아 위험도 특히나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산이신 분들은 검사하는 게 더 많잖아요. 기형아 검사도 많이 하고 하던데 이게 비용이 좀 부담이란 말이에요. 꼭 해야 돼요, 이거? 간혹 가다가 나는 기형아여도 날 건데 왜 해야 되냐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강력하게 권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차피 낳을 아기여도 그 아기가 문제가 있다면 분만할 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절차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나이가 많으면서 해야 되는 검사들은 예전에는 나이가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모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모성 사망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랬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줄어든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검사도 많이 하고 병원도 자주 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저도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형아 검사 관련해서 저희 되게 아픈 일이에요. 둘째를 가지고 나서 제가 또 노산이니까 검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이 가까운 병원에 간 겁니다. 또 그랬습니다. 집이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기형아 검사를 딱 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그 둘째가 좀 특이했어요. 얼굴에 계속 손이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랑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기형아를 가야 되니까. 네, 코 모양이었던가? 근데 코를 자꾸 애가 손으로 가리고 있어서 몇 번을 해도 초음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뭐 내일이나 다시 와서 이게 손을 좀 치우고 얼굴을 보고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때 뭐였죠? 다운 증후군이 의심된다. 그래서 무슨 100 얼마짜리 수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그 다운 증후군 다음부터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5개월 이상이 됐고 내 아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 병원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니까 이게 멘탈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에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안 낳을 수도 없는데 다운 증후군이라도 나는 낳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울지 마시고 우선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성을 찾고 남편이랑 이제 좀 통화를 하다가 근데 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게 계속 이제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좀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얼굴 사이로 뭔가 보였으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꼭 검사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병원에 제가 예약을 합니다. 오. 이거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잘 못 봤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또 권유하셨는데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그게 의심되면 나 그 검사를 하겠다.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때는 이제 또 마침 얼굴을 까꿍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좀 그 전에 선생님과의 인연은 없었지만은 좀 그게 좀 서운함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맞아. 체크를 해주시면. 아니 너무 다운증후군님이 의심된다 노산이고 막 이렇게 너무 확신을 주셔버리니까 이거는 검사를 떠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 사람이 이 병원이 나한테 100 얼마짜리 검사밖에 하려고 했나? 아니, 그런 생각하는 산모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약간 네. 그런 검사를 권유하는 게 순수한 마음으로 맞아. 안 느껴졌던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대학병원은 잘 없겠지. 개인 병원은 많겠지. 그 초음파로 기형아나 아니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선생님들만이 보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 그럼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초기 초음파를 보는 기형아 검사예요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보는 게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목덜미 투명대 들어보셨죠? 목덜미 두꺼운 거? 여기 뒤에 애기 이제 그 피부랑 그 연조직 사이에 물이 원래 고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 기형아의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목덜미. 네. 그래서 그럼 정말로 또 고가의 검사를 검사를 한번더 봐요?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가가 염색체가 이상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닐까 해서 검사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난 그거 기억나. 손가락 5개 다 있고요. 맞아. 발가락 5개 다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해줬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그 거죠, 당시에는 선생님. 그렇지. 어떻게 보면 손가락, 발가락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아가가 발달하는 거나 지능이나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 그거에 문제가 없는데 어머님들이 그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이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정말 이제 펑펑 우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외형적으로 보는 거 중요하지만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요런 문제들은 아기가 나왔을 때 얘가 크는 데는 지적인 능력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라는 얘기를 아이 되게 많이 손가락 드려요. 발가락의 네, 네, 문제는 네, 지적인 네. 능력에 비해서 네. 그죠. 네. 그건 사실 중요한 거니까. 맞아. 그러면 그나마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시겠어요. 찾으신 산모들도. 그 지적 그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염색체에서 일단 문제가 대부분 발생해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지적 능력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랑 관련된 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알코올이요?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임신을 한 그런 아가들한테 생기는 문제들 그런 애기들도 지적인 능력이 산모가 술을 엄청 먹어? 네. 왜냐면 우리가 모르고 마실 때 있잖아. 임신이고 모르고. 모르지 않아도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이고 네. 정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약 먹는 거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네. 뭐 네, 진통제 네, 네, 하나도 그렇고 해열제 하나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술은 요즘 그래도 덜해요. 얘 한 뭐 20년 전만 해도 산모분들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술에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임신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와인은 한 모금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게 치명적이에요? 정말로 술은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것처럼 조용히 해. 야 너가 즐겁게 마시면 애도 좋은 거야 애한텐 좋은 거야 이런 이 느낌이구나. 알코올이 어쨌든 그 커피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 그럼요. 사실은 다른 약들은 필요하다면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산모 건강이랑 문제가 되면 뭐 사진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런 약물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알코올이에요. 담배보다요? 네. 담배도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술이 술은 1번이네. 단 한 모금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요즘 그래서 이제 워낙 애주가분들도 많으시니까 임신할 때 막 술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알코올성 맥주라든지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럼 괜찮은 걸까요? 그럼요. 예, 알코올 성분이 없으면 괜찮죠. 이 알코올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나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기형 발생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제 알코올이 그런 기형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알코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예 뭐 결정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요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냥 지능 저하뿐만 아니라 뭐 얼굴 모양이 이상한 애기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다 더해서 ADHD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 모금도 안 되는 거예요. 술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 근데 선생님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저도 임신했을 때 모르고 이제 와인 한 잔 정도 마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임신한 거 알기 전까지 먹은 맞아, 거 맞아. 약이나 술은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리 날짜 기준으로 주수를 환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5주부터 10주거든요. 네. 요때가 아기한테 제일 중요한 네, 시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가 그 주수고 네. 5주 전에는 우리가 all one on이라고 그래서 아예 제대로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유산이 돼서 사라지거나 요 시기로 얘기를 해요. 내가 생리 주기가 매우 불규칙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일주일 안에 알죠. 이제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확인했을 때 대부분 보통 산모분들이 체크하는 시간이 5주 정도 됐을 때 확인을 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2주에서 10주가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저도 한 괌 가서 미친 듯이 술 먹고 막 슬라이딩 타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아니 마법에 걸릴 때가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맞아. 보통 한 2, 3일만 지나면은 약간 임신했나 이런 생각 하죠. 믿을 수가 없어. 테스트기를 5개를 했거든요. 네. 계속 2줄인 거야. 그 저희 남편 실어증 일주일 동안 실어증 걸리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걱정되긴 했는데 네. 이 얘기처럼 몰랐을 때는 괜찮다 요 얘기를 마음에 담았었죠. 임신했을 때 어쨌든 술은 진짜 한 모금도 돼서는 안 된다는 된다.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네. 술 대신에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당연하지. 산양삼, 순백 이런 거 이제 먹으면서 네. 몸 관리해야지 아이도 이제 출산까지 무사하게 잘 낳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산삼이 그 임산부한테 괜찮습니까? 산삼은 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식품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특히 산삼 순백은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료 없이 진짜 비바람, 이슬 네. 그것만 맞고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물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는 거 그 안에서도 생명력이 남아있는 그런 귀한 산삼들을 한 병에 한 뿌리를 통째로 담았어요. 네. 그래서 7년근입니다. 한 상자에 30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30뿌리. 네. 1+1이라서 홍삼 가격보다도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산삼 순백, 유기농 인증과 FDA 승인까지 받은 네. 아주 퀄리티 좋은 산삼 순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1+1 이벤트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사은품도 정말 퀄리티 좋은 사은품 드리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 순백 치시고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아니면 저희가 링크 걸어뒀으니까 편하게 그것 타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하면은 가장 좀 힘든 게 변비, 소화불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드시면 좋은 게 바로 양배추인데 이 양배추를 우리가 매일 뭐 이렇게 삶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장봐서 이렇게 먹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환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더헵 양배추 환인데요. 양배추는 집에서 이제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거나 네. 또 심지 다 심지까지 버리지. 심지가 비타민 U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먹어줘야 된대요. 그런데 이 심지까지 완벽하게 담은 게 바로 더헵의 양배추 환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그런 비린맛 때문에 또 못 먹으셨던 분 맞아요. 그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들 빈속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네. 동결 건조 50%, 열 건조 50% 배합해가지고 속이 차갑거나 뜨거운 물 모두가 드실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더헵 양배추 환으로 되게 자극적이고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위부터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헵 양배추 환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1600-191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저 선생님 만나면 궁금했던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그 임신하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이의 성별인데요. 요거를 이제 보통 한 14주 차 정도 됐을 때 알기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알려주죠, 병원에서. 외부 생식기가 보이는 시기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나타나는 시기는 16주로 16주. 돼 있고요. 사실은 외부 생식기가 좀 큰 여자애들도 그렇고 네. 좀 작은 남자애들도 그렇고 네. 헷갈릴 수가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인데도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 남성 생식기처럼. 그래서 항상 100%라고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하다못해 저희 동료랑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네. 쌍둥이였는데 계속 그 성별을 네.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네.
제가 확인해 줬는데 하나를 이제 잘못 본 상황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 친구도 할 말이 없는 게 같이 보고 맞네 그런 거예요. 두 명의 의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진단을 내렸으면. 네, 그런데 이제 나와 봤는데 아니어서 우리 둘 다 당황했었다. 나오는 순간까지도 확신했던 성별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둘 다 그랬는데 그게 다행히 보호자가 산부인과 의사여서 같이 보고 같이 동의를 했던 내용이었어서 신기하네. 네, 그런 적도 있어서요. 이 엄마들 카페 가면요, 나 신기한 경험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사진 올려주고 막 밑에. 초음파 사진으로 막 다 간별사들이 있어.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임신 주기가 비슷했거든요. 네. 자기 딸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1, 2주 앞섰어요. 네. 제 거 초음파를 줘보래요. 거기 바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대. 맞아. 올렸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올렸는데 갑자기 딸이야. 갑자기 이렇게 무슨 점집에서 저한테 뭐 알려주듯이 커뮤니티에 그거 간별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네. 사진만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산부인과 다니고 있는 산모분들이 다 어플 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받아가지고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는 걸 다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보면서 도대체 어디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네. 계속 보시거든요.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중요해. 근데 그걸 굳이 일부러 피해서 안 보여주는 선생님은 없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면 네. 대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저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바로 알았습니다. 뭘로?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는 성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 몸에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네. 둘째를 가졌을 때는 너무 신기하게 TV에 고기가 나오잖아? 토할 것 같아 막. 맞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아들을 가지면은 고기가 땡기고 딸을 가지면은 과일이 땡긴다. 그러니까 과일도 땡기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고기나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안 먹고 거부 싶고. 반응이야? 근데 고기를 얼마나 좋아해 알잖아. 저는 첫애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걔 가졌을 때. 고기 엄청 땡겼거든요. 이런 게 건 달라집니까? 어때요? 그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 하나도 본인이 이제 딸인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네. 너 먹는 거 배 모양 너는 계속 아들이야를 날 때까지 시어머니가 계속 배 그래 모양도 배 있어. 모양도 있어. 아들이라니까 아니 딸인데 왜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시지? 근데 날 때까지 시어머니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들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원하신 거죠. 시부모님이 아들을 원한 거야. 비나이다.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 중간에. 근데 딸이 나온 거네. 근데 이게 확실히 저는 그걸 느꼈어가지고 그 간별사 분들에게 보내기 전에 네. 약간 70% 이건 딸일 수 있다. 지금 그거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 아니 그 시어머니가 이상한 딸이 그 아들을 바란 거고. 그리고 저는 여성들은 임신하면 성욕이 저는 올라왔거든요. 미친 네. 듯이. 그때 성관계를 하면 이게 많이 위험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해도 되는 거고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산모의 컨디션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임신 초기에는 이제 유산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25주 정도 그 정도부터는 조산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래서 일단 유산이나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데 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 그런 안전한 상황. 거예요? 언제부터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수가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 산모분들 있잖아요. 초기라고 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 우리 산모분이 중간중간 계속 출혈도 있고 배도 아프고 그래서 유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드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음날 하고 나서 왔더니 더 아파요. 이러고 오시면 화나죠, 정말. 그렇지. 네. 아니 혹시 그거는 맞습니까? 대체할게 왜 아니, 그러는 아니. 거야? 임신 중에 이제 관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오르가즘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기도 좋습니까? 아기한테 혹시 이제 태교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기쁘면 애도 기쁘다 막 이러니까 이런 일 보통 남편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 이렇게 영향 있습니까? 엄마가 느끼는 감정. 뭐든지 간에 엄마가 좋으면 좋죠.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고민이 드는 거야. 나는 이제 오르가즘을 느껴서 좋잖아. 그래서 얘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애가 너무 까지게 될까? 너무 일찍부터 성에 눈을 뜨는구나. 너무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무 이런 느낌을 줬는데 애가 너무 까질까? 그 친구 근데 복 받았다. 이두 가지. 평생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자도 있다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느끼면서 태어나면. 근데 저희 남편이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임신 중에 관계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자기 압사당할 것 같다. 제가 둘째 때 유독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리고
집중을 못하겠다. 아기가 아플까봐 진짜 아기 그거 생각 때문에 난 서지도 않고 너무 안 된다. 아기는 아프지 않아요. 안 아프대. 안 아프네. 너만 아프지. 아, 애기는 안 아파요, 선생님? 아기는 아프지 않아요. 단지 유산의 위험성, 조산의 위험성이 있는 산모들 그리고 네. 전치태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계속 나가지고 출혈 때문에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위험한 경우들은 안 되죠. 산모랑 아가의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한다고 아가가 아프지 않습니다. 아가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지 지금 아빠를 눈도 못 뜨는데. 왜 마지막쯤에는 인사하지? 들어오는 거는 네. 질까지 들어오는 거고요. 작은 경부는 닫혀 있어요. 야 자궁을 뚫고 가면 애가 자고 있는데 집을 침범하는 거지. 너무 긴 남성분들 있어요. 아, 그래도 경부가 열리면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문 열면 나오는 거. 그래. 그걸 열면 나와야 됩니다, 집 부시는 아기가. 거네. 큰일 나겠네. 그런 남자는 없죠?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면 안 되니까요. 문을 열릴 수도 있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 그쵸, 선생님? 아니, 자극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는 게 이렇게 근육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근육이에요. 근육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궁 그 모양이 우리가 이제 그 거꾸로 돼 있는 호리병처럼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이제 질이고 호리병 입구가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데인데 근데 아기가 어떻게 나오지? 아기는 나올 때 그 자궁 경부가 이 단단한 근육 정도가 아니고 물렁물렁한 입술처럼 계속 부드러워져요. 조직 변화가 생겨요. 임신 후반부로 갈 수 있군요. 점점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진통이 걸리게 되면 그 닫혀있던 그 호리병 입구 같은 데가 얇아지고 열리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임신했을 때 여성의 몸이 신비하다고 느끼는 게 겨드랑이 갑자기 까매지고 난리 나거든요. 뭔지 알지? 림프절이라고 한다면서 여기가 막 색깔이 진짜 난리가 그리고 나요. 이제 여기 아이 밥 줄 수 있는 그쪽도 약간 까매지고. 맞아요. 이게 진짜 그 독소를 다 모으기 애기한테 안 가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 독소가 아니고 그거는 원래 착색된 부분이 더 진해지는 거고요. 그쪽에 그 림프절 쪽은 아니에요. 겨드랑이는요? 그건 다른 이유였나 봐. 안 씻어서 아니 겨드랑이 까매지잖아요, 그게 선생님. 림프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워낙에 피부 색소 침착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되는 것 뿐입니다. 원래 까맸나? 그럼 이거 진짜? 안 돌아오잖아요, 선생님. 돌아오던데? 돌아옵니다. 착색된 부분. 아직도 까매. 근데 물론 임신 전만큼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간혹 임신선이 흐리게나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예.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다 가짜입니까? 애한테 독소 안 가려고 림프절로 막 독소 다 모은다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그래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쌓일 때 돼서 쌓였나 봐. 그렇네. 까매진 거네 그냥. 그러면은 태교 진짜 신경 많이 쓰는데 맞아. 이거 클래식 음악 듣고. 애기 배에다가 막 음악 들려주고 맞아요. 막 동화책 읽어주고 막 이게 직접적으로 애한테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가들이 일정 주수가 되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관계도 엄마가 좋으면 아기도 좋은 그런 상황인 거고 뭐든지 그렇거든요. 물론 술 같은 건 엄마가 좋다고 아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엄마가 네. 좋다는 감정을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호르몬들,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음악 들려주는 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애기가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아빠 도움이 목소리도 되는 그렇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럼요. 이제 출산하고 애 다 키우고 나면 네. 이제 갱년기 오지 않습니까? 그쵸. 여성들의 이 갱년기 이게 폐경이 된 이후에 폐경과 같이 오는 게 갱년기입니까? 아니면 갱년기라는 질환은 폐경과 다르게 오는 겁니까? 누구한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갱년기가 궁금하거든요. 갱년기는 결국은 폐경기에 생기는 변화를 갱년기라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시기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정신적인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육체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시기를 이제 갱년기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폐경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저 둘이 맨날 얘기하는 게 확실히 생리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생리 날짜가. 맞아요. 양도 줄고요. 네, 이게 5일 했다면 이제 막 3일 이러면 지금 폐경이 다가오고 있는 근데 아직 겁니까? 폐경 얘기하시기에는 근데 요즘 조기 폐경도 많고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양과 날짜가 줄어들면서 폐경이 오는 겁니까?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그냥 본인 개인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서 난소가 배란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폐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늘까지 이제 생리하고 난 오늘부터 폐경 딱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사이클이 바뀌면서 한 5년 정도 그 이제 생리 끝나는 시점에 거기 도달하기까지 5년 정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지면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런 분들도 뭔가 생리 양상이 다르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조기 폐경. 실제 조기 폐경인 분들도 계세요. 네. 계시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해보고 아니 아직 괜찮아요. 생리 한참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가시는 그것도 거예요. 병원 가면 네. 이제 알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조기 폐경에 뭐 먹는 약 같은 거 있으면 도움 됩니까? 호르몬제? 네, 호르몬제는 드셔야 돼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선생님?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뭐 10년 이상 드시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도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는 맞아요.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정말로 10년 이상 드셨을 때 얘기고요. 네. 조기 폐경 내가 남들은 50에 폐경이 되는데 내가 40에 폐경이 됐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훨씬 더 10년 빨리 노출이 올 되는 수도 거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남들이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는 시기까지는 약을 드셔서 네, 그런 걸 좀 보강을 막아볼 해주셔야 수 돼요. 있구나. 보통 50대쯤 옵니까? 네, 평균 나이 50세. 그렇구나. 야, 우리 얼마 안 남았어. 나 호르몬제 먹을 거야.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20대 때가 가장 이제 성욕이 피크를 아. 치고 점점 내려가고 윤혜 씨랑 저랑도 종종 얘기하는데 확실히 20대 때보다 지금, 30대 되고 어. 출산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성욕이 더 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근거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성욕이 올라갔다는 걸 축복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가? 그래요? 성욕의 욕구가 여성들은 좀 더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입증이 안 된 겁니까? 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네, 다르구나. 네, 사람마다의 차이죠. 그렇구나. 이거 큰일 났다, 야, 우리는. 오늘 사실은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고 맞네. 네, 우리가 늘 궁금한 그 지스팟과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오늘 워낙 이제 출산 분만 전문이시다 보니까 그러네요. 출산과 임신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오늘 많이 풀어왔습니다. 혹시 오늘 이 해결 못한 질문들 다음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모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그거 뭐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진짜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내가 계속 보는데 약간 상담받는 느낌보다 친한 언니랑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 우리 최세경 교수님 가톨릭 대학교에 계십니다. 가도 뵙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저희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나 참 딱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에서 어떡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불러주시면 네,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너무 고품격이시죠? 그리고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만날 수 있게 여러분 댓글과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